앞으로 모든 이제 고등학교 수학의 기초가 바로 이 연산인데, 당연히 연산하면 우리가 사칙연산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칙연산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중학교 때랑 초등학교 때는 사실 뭐에 대한 사칙연산을 위주로 배웠냐면, 그동안 배웠던 수의 체계 있죠. 뭐 자연수,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그 다음에 무리수까지. 물론 이제 허수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니까 요거에 대한 사칙 연산을 이제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한테는 이런 기본적인 수의 사칙 연산 말고 문자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결국 문자의 사칙 연산인 거야. 알겠지? 앞으로 이제 모든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갈 때 배우는 모든 수학의 기초가 여기가 되니까 이걸 먼저 잘 배우고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요, 덧셈이랑 뺄셈 같은 경우는 다 어렵지 않게 해. 왜? 동류항만 잘 찾으면 되거든.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이제 곱셈과 뺄셈인데, 아니 나눗셈인데, 곱셈은 공식을 잘 외우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공식이 계속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단은. 근데 이제 공식은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게 없어요.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나눗셈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 나눗셈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고 갈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학교 시험 점수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나눗셈을 좀 자세하게 좀 잘 보고, 왜냐면 우리 나눗셈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장학식 나눗셈을 여기 와서 진짜 처음 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와서. 물론 이제 선행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익숙하긴 하겠지만 아직도 이 나눗셈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어디가 어려운 거야? 2단원에 나오는 나머지 정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 정리라는 것 자체 단원이 어렵다기보다는 나누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결여돼 있어. 우리가 전부 다 보면 나누기가 왜 이루어지는지, 나누기에서 어떤 걸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걸 좀 잘 가져가는 시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수업 진행하기 전에 일단은 곱셈 공식부터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덧셈 뺄셈이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곱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써보고 갈 거니까. 이번 기회에 곱셈 공식 못 외운 분들은 곱셈 공식 잘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지금 같이 써볼 거예요. 뭐 앞에 있는 것들은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써볼까요? 1번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거는 뭐 증명할 것도 없죠?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2번 a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3번에다가 이름 써야겠죠? 3번은 꼭 합차 기억하시고요. 합차 정리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잘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나중에 인수분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형태인데, x제곱 플러스 괄호치고 a 플러스 b x, 이렇게 좀 예쁘게 쓸 수 있어야겠죠? a,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공식 중에 제일 마지막 공식이었죠? 정리해보면은 ac 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 x 플러스 bd까지, 여기까지가 딱 중학교 수준에서의 곱셈 공식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6번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처음 배우는 것들인데, 요 6번 같은 경우도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6번 x제곱 플러스,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x제곱의 개수를 항상 상수의 합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수항의 합이 여기 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개수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죠. 그래서 여기는 x의 개수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상수항 두 개 곱의 합. 상수항 두 개 곱의 합이고요. 마지막은 누가 와야 돼요? 세 개의 곱이 오겠죠. 요 상수항 자리랑 1차 자리랑 2차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인수분해를 할 때든 아니면 뭐 조립제법을 할 때든 이런 것들 식을 만들 때든 항상 이제 연계되니까 꼭 잘 체크해 줄 수 있는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는 완전 제곱식으로 들어가는데 3차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이것도 외울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으로 외우지만 나중에 변형을 위해서는 a 세제곱 플러스 3ab a 플러스 b b 세제곱 형태까지도 기억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뭐 특별한 형태는 아니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두 개의 항을 공통인수로 묶은 형태니까 요 두 가지 형태도 꼭 잘 체크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1, 2번은 이제 완전 제곱골, 완전 제곱식으로 기억하면 되고 3번은 합차, 그다음 4번, 5번까지는 그냥 전개식 나중에 인수분해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짜리의 곱 형태 기억 잘 해줘야 되고 7번은 플러스 완전 제곱식.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8번 이제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도 나오죠. 세제곱. 이것도 마찬가지. 8번도 특히나 항상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마이너스가 생기고 언제 플러스가 생기는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제 뭐 퐁당퐁당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플러스로 시작했으면 그다음 마이너스,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 순서대로 항상 부호는 뿔마 반복된다라고 꼭 기억해 줄 수 있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핵심은 지수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는 계속 지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좀 잘 체크하시면은 부호나 아니면은 개수 같은 거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곱셈공식 변형할 때 특히나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ab를 묶으면은 a 마이너스 b 형태가 돼서 나중에 곱셈공식 변형할 때도 이걸 꼭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외운다는 묶임보다는 어떤 원리, 어떤 형태로 이제 이어지는가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9번 같은 경우, 9번이랑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곱셈 공식보다는 인수분해 나중에 할 때 좀 더 많이 활용되는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 9번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인데 나중에는 이게 인수분해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된다고 얘기했죠.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오른쪽을 쓰고 있지만 사실 나중에는 이거를 그냥 빈종에 다 쓸 수 있는 것까지는 돼야 되거든. 왜냐면 이게 인수분해도 연결돼야 되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좀 잘 쳐놓으세요. 이게 나중에 여기 있는 9번은 부호 때문에 또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항상 여기가 플러스면은 처음에 플러스로 시작하고 반대는 항상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좀 잘 기억해야 돼. 요 둘은 반대고 여기는 이제 같은 부호가 된다. 이렇게 좀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10번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인수분해 할 때 이런 식으로 부호를 좀 잘 체크해서 실수하는 일 없도록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 B 앞에는 항상 플러스니까 건드리지 말고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항상 반대 부호가 붙는다. 요 9번, 10번 이렇게 좀 기억하면 조금 덜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9번, 10번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심화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형태가 바로 11번 이제 3개의 완전 제곱식 기억나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일단 각각 제곱하는 것들 먼저 다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 두 항의 곱들을 이런 식으로 2배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이건 나중에 또 곱셈공식 변형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2번이랑 11번을 이제 선생님 또 두 개 다 너무 헷갈리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두 개를 같이 문제에서 낼 거예요. 앞으로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11, 12는 알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또 문제 많이 풀어보긴 하겠지만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보통 쓰다 보면은 뒤에 3ABC가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부호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 근데 여기서 부호는 항상 마이너스라는 걸 꼭 기억해 놓고요. 여기 마이너스는 좀 잊어버리지 않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식이 있었어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항상 곱셈공식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공식이긴 하거든. 근데 얘는 사실 이제 잘 안 외우는 이유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보기차식에서 쓰는 방법에 인수분해에서 많이 쓰는 형태예요. 이걸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기차식 할 때 이걸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뭐 이것도 정리하면 이것도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예요? 여기 얘도 알고 얘도 아는데 요것도 알거든요. 근데 항상 여기에서 이 부호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여기 항상 플러스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잘 체크하시고. 이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나중에 요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이제 보기차식으로 가도 되는데 보기차식은 이제 나중에 한번 연습할 거니까 결국 요게 지금 형태를 보세요. 잘. 여기서 지금 x가 a인 거고 b가 1인 거고 여기 a랑 b가 x랑 1이니까 요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하면은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1 그다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보기차식으로 풀 건데 알겠죠? 그래도 곱셈 공식으로도 풀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얘를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보기차식으로도 한번 다시 다뤄볼 겁니다. 13번은요. 익숙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곱셈 공식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뒤로 넘어가서 변형도 들어가 보죠. 자, 여기 변형도 14번, 15번에 대해서 이제 왜 똑같은 걸 두 개 써놨나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연한 얘기지만 합의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의 완전제곱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썼던 거고요. 뭐 옆에다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써놓으면은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관계도 역시나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얘도 나중에 엄청 많이 활용되니까 나왔을 때 무조건 저 14, 15만 외우지 말고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 형태도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a, b로 가지만 나중에는 x와 x 플러스 1로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라 여기 나오면은 x 플러스 x 분의 제곱 빼기 2로 반드시 좀 기억해 줘야 되고요. 변형되는 형태는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나올 때마다 또 체크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죠. 14, 15번을 정리해 놓고 이렇게 세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더 써놓고요. 뭐 이것도 쓴 김에 쓸까요? 뭐 A, B가 X랑 X분의 1을 바뀐 것 뿐이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잘 외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이제 16번하고 17번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재에서 제일 많이 다루게 되는 형태인데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곱셈공식 변형 이거 인수분해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위에 제목이 곱셈공식 변형으로 써있죠? 인수분해 나중에 할 거니까 여기 16번은 A 더하기 B 세제곱에서 3AB A 플러스 B 요것도 요 형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과 곱과 합 요 형태가 뒤에 빠진다는 걸 꼭 기억해주고 17번도 헷갈리지 말고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공식, 세제곱 공식 다시 한번 좀 체크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부호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체크해줘야 돼요. 알겠죠? 여기 뿔, 여기는 플러스는 고정이에요. A 플러스 B 세제곱인 거. 그리고 여기 가운데만 서로 반대부 생기는 거 잘 체크해놓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변화 없습니다. 이걸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썼던 부호의 항상 반대가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형태는 다 똑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나중에 이 공식 때문에 혼동하거나 헷갈리는 일 절대 없어야 돼요. 문제 풀면서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면 계속 이걸 다시 한번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18번 나는 이제 공식이 아니라 이제 문제풀이 스킬을 알려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스킬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리고 뭐 예전에 사실 이거 처음 배울 때 변형까지 좀 못 외우겠으면 곱셈 공식만 외워서 그냥 이동시켜라라고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문제가 너무 느려졌고 너무 오래 걸리고 헷갈리는 게 많아서 우리는 반드시 곱셈공식 변형까지도 잘 체크해서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이거 나오면은 이것도 이제 인수분해랑 조금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3차 세계는요 이거 그러니까 19번 같은 거 보면은 맨날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혹시 이제 참고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거는 절대 안 나와.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저거 우리 수준을 벗어난 형태라서 저거까지는 하진 않아. 알겠지? 절대 안 나오니까 이거 쓸 생각하지 마세요. 3개짜리 세제곱을 절대 안 배울 거야. 뭐 억지로 저런 문제를 막 내는 문제집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요 3가지 형태를 좀 잘 체크해보시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일단 이것도 나중에 인수분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선 기억해 주세요. 3개 그냥 합 쓰시고요. 그리고 제곱의 합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냥 무작정 외우면 잘 안 외워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2개의 곱의 합. 아까 내가 11번이랑 12번이랑 연결이 된다고 얘기했던 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3가지 형태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공부했었던 요 형태 있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꼴이거든.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요 덩어리 3개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되고요. 이 2개가 연계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 문제가 다 들어가는 형태가 똑같아서.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요거 꼭 잘 체크하고 마지막에 붙이는 거는 요번에 반대로 아까 전에 마이너스 3abc 거의 붙어있을 때 얘가 됐으니까 요번에 넘어와서 플러스 3abc 요거 좀 잘 안 헷갈리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0번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외우는 걸 떠나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C만은 이게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외우면은 나중에 활용을 못하고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이해까지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20번이 정말로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게 근데 책에는 잘 안 써져. 여기 20번부터 26번까지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한테 막 하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 우리한테 바라는 건 니들이 좀 생각을 좀 해서 기존에 배웠던 걸 좀 응용해가지고 한번 변형해 봐라라고 하는데 아니 어느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중3이잖아요. 어느 중3이 이걸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정리해서 가시면 돼요. 앞으로 20번이 나오면요 무조건 우린 20번은 사실 20번도 너무 자주 나오는 게 아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세제곱 요 형태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때 문제를 풀 때도 이때 이거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 그때 알겠지? 이 틀을 꼭 기억하세요. 제곱과 2개 곱에 이제 차 마이너스 붙인 거. 얘는 이제 원리는요. 그 20번 밑에다 증명이라고 써놓고요. 그다음 20번 여기 식 오른쪽에는 결과만 써놓을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증명은 밑에서부터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 나중에 결과로서만 쓸 거니까 이제 증명 이해된 사람들은 결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는 2분의 1로 다 묶는 거예요. 좀 웃기죠? 아무것도 없는데 2분의 1로 묶은다는 게 사실 조금 억지스러운데 맞아요. 이 공식 자체가 억지스러운 공식이에요. 이해하라고 쓴 식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내가 억지를 부려서 이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이걸 따라서 해라 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이제 그런 억지스러움을 우리가 한 번도 안 본 상태로 그냥 가면 우리는 뭐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한 번쯤 보고 우리가 가져가면 좀 덜 좀 억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부를 지금 여러분들이 특강 시간에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식 보시면요. 2분의 1로 묶었더니 전부 다 개수가 2가 되는 것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서 2로 만든 이유가 전부 다 하나하나를 분리시킬 거라서 그래요. 이해됐나요? A제곱을 맨 앞에 총 3개 항에서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B제곱을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C제곱을 이제 맨 가운데에 있는 식과 맨 끝에 있는 거에 나눠줄 거예요. 나눠줬더니 어떻게 보여요?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형태를 봤을 때 반드시 완전 제곱 형태가 떠올라야 돼. 요번에 아직 홈스터디 안 끝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홈스터디에서 이게 또 나왔죠? 그때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게 0 되는 형태에 대해서 알려줬었어. 그래서 이게 0일 때 A, B, C 모두 다 똑같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정리해 놓으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써야 될 식은 바로 뭐냐? 2분의 1 쓰고 중괄호 치고 A 마 B 제곱 플러스 B 마 C 제곱 플러스 C 마 A 제곱 이렇게 써놓고요. 그리고 참고 밑에다가 공간 아직 좀 남아있나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이라고 앞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 그럼 얘가 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0이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다? 생각해보면 전부 다 완전 제곱식인데 0이라고 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왜? 완전 제곱식은 항상 0 이상인 거 알잖아. 0 이상이 이렇게 다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0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얘네가 다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형태를 꼭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이제 이해했으면 이제 이해가 첫 번째고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외우는 건 말도 안 돼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은 뭐 어버버버 거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이 원리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울 거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21번도 뭐 같은 거니까 21번 따로 뭐 생략할게요. 이거는 같은 원리로 오른쪽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근데 21번은 사실상 크게 나올 일은 없어가지고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당연히 다 플러스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의미가 아예 없어서 잘 안 나오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자, 다음 22번부터 이제 완전 좀 심화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아예 아마 책에서는 볼 일은 없을 텐데 문제에서 하지만 볼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 나와. 좀 웃기죠 너무. 시험에서 나오니까. 왜 이렇게 돌려? 자, 요것도 마찬가지.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꾸 그럼 책에 안 나오는 걸 왜 자꾸 문제에 내요라고 하는데 결국 수학이라는 학문은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보려는 학문이에요. 응용력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응용력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너무 힘든 수학이 되겠죠. 근데 다 저는 뭐 응용력이 넘치든 아니 응용력이 제로든 간에 어쨌든 억지로라도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보고 이거는 이런 공식에서 이런 걸 이렇게 바꾸면 돼요라는 생각을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여기도 이 네모칸 자리는 좀 남겨놓고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한번 해 나갈 겁니다. 이제 이 식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좀 써볼 텐데 자, 요건 어디서 탄생이 됐냐면요 바로 여기서 탄생이 된 겁니다. 좀 어이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만 알고 있거든. 근데 그 A, B, C 자리를 뭘로 바꾼 거야? A, B, C, C로 바꾼 거야. 그럼 여러분들 아까 우리 공식 배웠잖아요. 어디에서 배웠어? 앞에 11번 공식 배웠죠? 11번 공식 다 기억나죠? 11번 공식에서 여기 A, B, C 자리를 얘네로 바꿔보는 거야. 바꿔서 얘기해볼까요? 아까 11번 공식은 어떻게 됐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각각을 뭐해? 제곱한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각각을 제곱한 거 먼저 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뒤에는 뭐 쓰기로 했죠 우리가? 2 쓰고 그 다음 어떻게 쓰기로 했어? 세 개 항에 두 개의 항들의 곱의 합을 쓰기로 했단 말이야. 기억나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얘네들 곱하면 뭐 돼요? A, B 제곱 C 그리고 또 얘네들이 곱하면은 B, C, A, B, C 제곱 순서 맞춰서 써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 얘네 둘 곱하면은 A 제곱, B, C 이런 식으로까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통인수가 보일 겁니다. 보이시나요?
인수분해하죠. 묶어야죠. 뭐로 보여? A, B, C가 보이는 거야. A, B, C로 묶었더니 또 예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 여기까지 괜찮아. 써놓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얘를 구하고 싶을 땐 앞으로 어떻게 하자? A, B, B, C, CA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A, B, C,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주면 얘가 나온다라는 거. 이해는 돼요. 이해만 일단 되면 됩니다. 이해를 하면 나중에 이제 계속 반복하고 습관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식을 까먹더라도 이 이해를 바탕으로 좀 이제 계속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22번까지 한번 쭉 해봤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긴 했는데 여기 23번하고 24, 25, 26까지만 하면 되고요. 23번도 맥시마로 엄청나게 많이 다루니까 이거 맨날 쓰라고 하면 다 전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전개하라고 내는 게 아닌 거 알죠? 근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전개하고 마는 건데 전개하는 건 큰 의미 없어요. 이건 항상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증명을 한번 봐볼게요. 항상 이렇게 3개짜리 곱이 나오고 이것도 공제공식이 없어요. 책에 아예 안 나와 있는 형태예요. 근데도 문제는 내거든요. 왜? 보통 이제 이걸 같이 줄 거거든요. 항상 이게 이제 문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형태를 꼭 잘 기억하고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홈스터디에서도 이게 하나 한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근각에서의 관계 3차 방정식 할 때 이게 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를 활용해서라도 그때 문제 풀기 위해서라도 잘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쭉 체크해 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이 형태의 식이 바로 뭐가 되느냐? 이거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우리가 K로 잡았기 때문에 우린 여기는 A 플러스 B는 K 마 C로 변형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K 마 C, K 마 B, K 마 A.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몇 번 공식이었죠? 앞에 우리 6번 공식 있었죠? 6번? 6번 쓰셔야 돼서. 그럼 6번 공식 한번 써볼까요? 다시. 6번 공식 잘 외우셨습니까? 어떻게 외웠죠? 맨 앞에 거 세제곱 쓰고 아니 쏘리 K세제곱 쓰고 그 다음 뭐 쓰기로 했죠? 상수항들의 합. 그러니까 여기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로 오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 상수항들의 곱인데 그럼 마이너스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 이렇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우리가 원리나 공식을 잘 암기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딴 거 실수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무의미하게 외우다 보니까 자꾸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확률은 50%인데 우리가 쓰면 자꾸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50%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은 자,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주어져 있는 거긴 한데 보통은 치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원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K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K 자신에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시 한번 넣어볼 거예요. 왜냐면 K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였기 때문에 넣어볼까요?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앞에 그대로 있죠? 이거 세제곱 뿅 날라가네요. 결국 남은 건 A, B, B, C, C, A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빼기 A, B, C까지 정리가 되네요. 결론적으로 얘만 남은 거죠. 사실 23번은 증명하는 건 이제 외우기 되게 힘들어요. 왜? 여러분 이거 딱 보자마자 이게 외워질까요? 머릿속에서? A, B, B, C, C, A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B, C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지도 않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특이하긴 하죠? 왼쪽이 오른쪽으로 바뀐다라는 게. 그래서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문제에서는 이런 틀을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걸 계산하라고 아마 할 텐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이걸 한번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23번만은 이 공식보다는 조금 더 이 증명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체크해 놓을게요.
증명 과정을 좀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공식입니다. 공식 자체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증명 과정이 항상 중요합니다. 23번만은.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쭉 잘 다뤄봤고 이제 우리가 24번에 나오는 형태, 요것도 요번에 뭐 홈스터디 풀면서 잘 좀 다뤄봤었을 형태인데, 자 24번 같은 경우는요, 거기 1대라고 나와있죠? 1대하고 화살표 쳐놓고 요즘에다가 이렇게 채워놓고 결론만 잘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죠. 넘겨서 방정식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쟤네들이 똑같은다는 건 뭐 의미 없죠. 이게 바로 뭐가 생각나야 돼? 인수분해 공식이 바로 생각나야 돼요. 아니면 곱셈 공식 원래 갖고 있었던 거 뭐였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3개 합, 그 다음에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개의 곱의 이렇게 형태. 얘가 0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위에서 20번에서 이게 뭐가 되는지 배웠었죠?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로 묶고 중괄호 A-B의 제곱. 그러니까 만약에 21번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좀 재수가 없는 거죠. 알려주지도 않고 자꾸 문제니까.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원래 여러분들 그 곱셈이 곱한 게 0이면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아까 얘가 0인 거는 무슨 뜻이었다? 참고 A는 B는 C,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줍시다. 뭐 홈스터디 푼 분들한테 좀 생소하지 않겠지만 아직 홈스터디 여기 많이 연습 안 한 분들한테 좀 생소할 테니까 이것도 외웁시다. 합이 0이거나 셋이 다 똑같다. 이제 둘 다 쓰진 않고요.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문제에서 정보를 조금 더 몇 개 줄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삼각형의 세변 ABC라든가 서로 다른 ABC라든가 이런 조건을 줄 거예요. 그것도 좀 참고만 해놓으면은, 요게 이제 나온 상태에서 조건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붙어요. 그러면은 1번 만약에 이제 ABC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붙으면은 결국 이 결과는 A랑 B랑 C랑 똑같다라는 거밖에 안 나와요. 왜? 더하는 게 0이 될 리가 없잖아. 이해되셨나요? 이걸 좀 기억하고. 근데 뭐 사실 다른 것들 뭐 왼쪽에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0인 것도 쓸 수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A, B, C가 서로 다르다 라는 조건이 추가되면은 다 더하는 게 0이다 쓰면 되겠죠. 역도 당연히 성립하고요. 반대해야 되는 것도 실패할 수 있어요. 마지막 두 개 정리하고 진도 들어가 볼게요. 자, 25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자리는 남겨두고요. 오른쪽에 좀 이따 쓸 테니까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5제곱이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실판 볼까요? 요걸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여러분 해봤자 요거까지밖에 안 배워. 4제곱부터 안 배울 거예요. 4제곱부터는 나중에 고3 돼서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울 겁니다. 아직 다 안 배웠죠? 여기까지는. 갑자기 왜 뜬금없이 곱셈 공식을 하는데 확률과 통계 얘기하느냐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 5제곱이나 4제곱부터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는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확통 배우면 다 알아요. 나중에 한번 천천히 정리해 나가면서 확통 정리해봅시다.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요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구할 수 있거든. 써볼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이거 여러분 전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 거 있어요? A 5제곱, 그렇죠? 그
다음 A 제곱 B 세제곱, 그 다음 B 제곱 A 세제곱, 그 다음 B 5제곱 되죠. A 5제곱 B 5제곱 눈에 띄죠? 근데 누구도 같이 있어? 이 둘도 같이 있죠. 공통인수 보이시나요? A 제곱 B 제곱 공통인수 보이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녀석을 외울 때는 지금 얘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뒤로 넘어가면 되겠죠.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하고 A 제곱 플러스 B,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하고 곱한 다음에 A, B의 전체 제곱에서 A 플러스 B를 곱한 걸 빼주면 나오게 되는 거죠. 복잡한가요? 복잡하면은 밑에 있는 원리를 기억하셔야 알겠죠? 공식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증명까지 다 보여주는 거니까 항상 5제곱 더한 거 나오면 저 방법을 채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좀 이따 또 문제 풀다가 나와가지고 그때 되면 당황하지 말라고 써주는 거니까 잘 좀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잘 됐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26번도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7제곱도 직접 계산하라고는 안 할 거고요. 7제곱도 마찬가지. 3제곱하고 4제곱. 사실 4제곱도 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4제곱은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서 따로 이제 체크 안 하는 거라서, 짝수 차수들은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거의 다 구할 수 있어서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이거 A7 형태는 항상 비슷하게 나옵니다. A 세제곱, B 4제곱, B 세제곱, A 4제곱 플러스 B7, 여기도 똑같이 A7, B7 구하고, 이런 원리대로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거의 구할 수 없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원리를 좀 잘 기억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는 딱 여기까지. 오늘 수업 시간에 요것만 잘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가면 힘들지 않게 좀 정리해 나갈 수 있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책에 잘 꽂아 놓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도 이어서 하면 숙제는 거의 이렇게 많이 안 낼 생각입니다. 뭐 정규 수업 숙제도 잘 못하는데 특강까지 잘 할 거라는 기대는 없고요. 어쨌든 어느 정도 기본기만 좀 하고 복습만 좀 잘 해주면 좋겠어요. 복습.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 중간쯤까지 가서 1월 말쯤 돼서 중간 범위까지 끝냈을 때 여러분들이 특강 수업을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갈 고등학교 시험지를 풀었을 때 최소한 2등급 이상 맞을 수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자, 준비는 좀 끝났는데 거기 7페이지 잠깐 필기만 좀 하고 뒤에 문제 기본 스텝 1 한번 필요한 것만 체크하고 살다가 또 진행할게요. 자, 7페이지 볼펜이나 형광펜 꺼내가지고 준비 좀 해주시고요. 뭐 여기 이거는 아무래도 심어서다 보니까 뭐 완전 엄청 자세하게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7페이지 맨 위에 덧셈 뺄셈 할 때 그냥 동류한끼리만 계산해라 정말 성의 없게 써줬는데, 사실 이제 내림차순이나 뭐 오름차순 이런 개념도 다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 문제를 막 여기서 내진 않을 거고, 그런 거 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좀 생략을 많이 하니까 혹시나 그런 기본기가 좀 안 돼 있는 분들은 나중에 좀 그런 것들 따로 뽑아서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고등학교 첫 수업 그리고 고등학교 첫 진도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문자들에 대한 계산입니다. 알겠죠? 앞으로의 계산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계산을 좀 착실하게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덧셈 뺄셈은 우리가 동류한끼리만 계산하면 된다 정도로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그래서 그 다음 덧셈 뺄셈 다음에 곱셈이야. 근데 곱셈은 다양하게 다뤄야 돼요. 곱셈 공식도 다 외워야 되면서 그 다음에 변형도 다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잘 좀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거기도 지금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랑한 심화가 빠진 것들이 몇 개 보이시죠? 거의 안 나와 있어. 여기에서는 다루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만 다뤄줘요. 그리고 문제를 좀 쓸데없이 어렵게 되는데, 자 이제 밑에 다항식의 나눗셈에 좀 별표 쳐놓고요. 저는 오늘 여기를 좀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고 왔으면 좋겠거든요. 다항식 나눗셈. 다음 시간에 배울 나머지 정리랑 연결되니까 이걸 좀 잘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 나누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초딩 때 빼고 한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 나누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기 바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누기 어떻게든 좀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럼 중학교 때 했었던 나누기 하나만 좀 초등학교 때 했던 나누기에서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는 게, 여러분 검산식 있죠. 이 검산식만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디다 좀 필기 좀 해놓을까요? 맨 밑에 필기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중간에 있는 데다가 필기 좋은데, 이 나눗셈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검산식이라고 해서 우리 맨날 배웠잖아요. 이거는 이제 숫자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건데, 어떤 수 A를 이제 B로 나눴을 때 이제 몫은 우리가 Q라고 하고 나머지는 R이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두 가지 형태로 배우죠. 어떻게? 나누기 기호를 쓴 형태로 배우기도 하고, 그죠? 그럼 이 나누기 쓴 기호를 우리는 뭐 검산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A는 B랑 Q 곱하는 거에다가 R을 더하면 나오는구나. 요게 이제 모든 나누기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이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했었던 개념이니까 뭐 어려울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13을 3으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니까 13은 3 곱하기 4 더하기 1로 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수에 대한 검산식을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검산식을 하는 거예요. 문자에 대한 검산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검산식은 이름을 붙일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이름을 꼭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검산식이라고 안 부를 거고요. 나눗셈 관계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만 일치 안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나누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왜? 덧셈 어려워? 개 쉬운데? 그 다음 뺄셈 어려워요? 아니, 더 쉬운데? 아, 더 쉽진 않네. 곱셈 어려워요? 곱셈은 살짝 어렵긴 한데 공식 외우면 다 커버돼. 근데 문제는 나누기야. 나누기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학습을 좀 많이 하고 출발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앞으로 검산식 초딩처럼 얘기하지 말고요. 나눗셈 관계식이라고 꼭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숫자가 아니라 뭘 거기 때문에 문자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 문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A를 B로 나눴을 때 뭐 몫은 Q 나머지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우리는 다항식 fx를 다항식 gx로 나눈 몫은 qx 나머지는 rx라고 해서 뒤에다가 이 x를 붙여줄 겁니다. 이 괄호 x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함수 배웠을 때 많이 썼을 거예요. fx 기억나죠? fx가 왜 f만 안 쓰고 괄호 x를 썼겠어요? 변수 x 우리 공통수학 2는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x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자에. 그래서 이제 이걸 썼으니까 왜 여기는 r, q, b, a고 여기는 x가 들어가는지 정도 구분하되 이건 숫자와 문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꼭 나눗셈 관계식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가 되는 걸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것만 적어 놓고 여기까지. 거기도 다 체크를 해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필기하면서 조금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우리가 기본기를 좀 몇 개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나눗셈 관계식의 성질을 좀 보고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아직 이걸 좀 잘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요. 뭐 이게 대단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다항식이기 때문에 뭐가 이제 되게 중요해지냐면은 결국 핫수가 되게 중요해져요.
몇 차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원래 있던 식이 몇 차인지, 나눠주는 식이 몇 차인지, 몫이 몇 차인지, 나머지가 몇 차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터는 바로 이 gx와 rx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 나눠주는 식의 차수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차수가 되게 중요한데, 반드시 여러분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알겠죠? 꼭 잘 써주세요. 이거 꼭 차수를 좀 기억해야 돼. 바꿔 말하면은 rx의 차수는 gx 차수 빼기 1 이하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나머지의 차수는 나눠주는 식의 차수에서 1을 뺀 거 이하, 아니면 뭐 gx 차수 미만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괜히 이렇게 쓰면 빨리 미만. 뭐 말 그대로 위에 있는 걸 그냥 말로 바꾼 것 뿐인데, g가 2차면 r은 1차 이하, 아니면은 2차 미만, gx가 3차면 rx는 2차 미만.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왜 강조하고 있냐면은, 대부분 사람들 머릿속에 당연하다고 인식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 잘 못 써. 왜 그러냐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중에 이거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잘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뭐 당연한 건데 이것도 사실 fx의 차수는 gx의 차수와 qx의 차수의 합입니다. fx의 차수는 gx의 차수와 qx의 차수의 합입니다. 사실 이게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문제에서 좀 경험하기 전에 미리 알고 들어가면 나는 좀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고, 근데 막상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 소리 하나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지 않아서 일단 한번 체크해놓고 이해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뭐 6차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는 2차식으로 나눈다고 치면 당연히 몫은 몇 차가 되겠어? 4차가 돼야 돼요. 왜? 최고차부터 계속 없애주는 게 나눗셈이네, 다음식,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가 돼야 돼? 1차 이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형태를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fx 차수는 q랑 g의 차수의 합이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나눠주는 식의 차수 이하다. 알겠죠? 그냥 무작정 나는 여러분들이 문제만 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을 좀 확실히 받아들인 다음에 좀 갔으면 좋겠어서, 그 7페이지 맨 밑에 나눗셈에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하면 A는 BQ 플러스 R. 여기서는 뒤에 X를 붙이지 않았는데, 왜냐면 다항식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X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필기해 준 건 다항식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X를 쓴 거고요. 큰 차이는 없어요. 자, 특히 R이 0일 때는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한다. 이 나누어 떨어진다 가 나머지가 0이다 라는 개념은 꼭 잘 체크해주고 밑줄 쳐놓을까요? R이 0일 때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지는 건 나머지가 0이다. 그래서 이제 밑에 숫자 나눗셈과 문자 나눗셈에 대한 비교를 좀 해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숫자 나눗셈은 그냥 수를 계속해서 이제 넣어서 나눠주면 되는데, 문자 나눗셈은 계속해서 맨 최고차를 계속 없애주는 겁니다. 최고차를 없애주면서 체크해 나가면 됩니다. 뭐 이건 기본적인 나눗셈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누기 직접 문제 풀 때는 조금 이제 어려워하니까. 네, 그러면은 뭐 개념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좀만 쉬었다가 뒤에 스텝 1, 2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